그 저번 시간에 했던 게 사실은 그 적분의 다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일단 처음에 저번 시간에 했던 거 정리를 한번 다시 해볼게요. 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일단 처음에 적분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려면 내가 적분은 다 뭐랑 똑같다 그랬죠? 시그마랑 똑같다 그랬죠? 넣고 더하고 넣고 더하고 넣고 더하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를 넣고 더하고로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0부터 4까지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칩시다. 그래놓고 여기다가 자 x-2의 dx 뭐 이렇게 되어 있다고 칩시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되어 있다고 쳐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인티그랄 안에 들어가 있는 요 놈은 반드시 뭔가에 미분돼서 나온 놈이라는 거예요. 요게 제일 중요한 개념이에요. 뭔가가 반드시 미분돼서 나온 놈이라는 거예요. 그럼 이 놈이 원래 있었던 애가 누구냐를 찾는 거거든요. 원래 있었던 애가 누구였을까? 그러면 여기서 무슨 개념이 들어가야 되냐면 자, 프라임 x의 그래프랑 fx의 그래프하고의 관계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니네 옛날에 이런 식으로 그려졌을 때 이게 y는 fx였다라고 치면 f 프라임 x의 그래프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당연히 0이었겠죠. 프라임의 그래프니까 여기가 당연히 또 0이었겠죠. 여기는 기울기가 증가 중이니까 플러스 쪽에 있어야 돼요. 여기는 감소 중이니까 마이너스 쪽에 있어야 되고 여기서 증가 중이니까 다시 플러스에 있어야 되는 건 이것이 y는 f 프라임 x의 그래프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뭐가 제일 중요한 거냐면 이제는 적분에서는요. 요 놈이 뭔가의 프라임이니까 여기서 어떻게 위를 찾아갈 것이냐가 중요한 거예요. 자, 이제 거꾸로예요. 미분에서는 프라임 x를 놓고 y는 fx를 놓고 프라임 x를 찾았었다라고 하면 적분에서는 프라임 x를 보고 fx를 추정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럼 예를 들어서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다라고 칩시다. 그럼 당연히 우리는 옛날에 여기가 0이고 여기가 2였다고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얘가 프라임이라면 얘는 어떻게 생겼을까를 추정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그래프를 추정해 보면 여기가 플러스 쪽이니까 증가 중이었겠죠.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감소 중이었을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였겠죠.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이 문제를 갖고 놓읍시다. x-2라고 하는 것의 그래프는 우리가 이런 식으로 그릴 수가 있잖아요. 여기가 2가 돼서 그래프가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당연하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를 올라가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 쪽이니까 감소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니까 증가 중이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는 이차 함수가 나왔을 거예요. 그렇죠? 자, 이때 그러면 이놈을 원래 함수가 뭐였는지를 찾아가는 것이 원래 함수가 뭐였냐면 할 때 이게 그 미분의 거꾸로 했던 거 기억나시죠? x의 세제곱을 미분하면 뭐가 나온다고요? 3x 제곱이 됐겠죠? 근데 요 과정을 거꾸로 올라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자, 여기 것의 원래 것이 뭐였느냐면 자, 차수를 하나 더 한다. 그럼 x의 세제곱일 거고 자, 3으로 요 숫자를 나눠주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1로 돌아가겠죠. 문제는 여기에 플러스 100이 있었어도 미분했을 때 얘였을 거고 1이었을 때도 미분했을 때 얘였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면 상수는 뭔지 알 수가 없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상수는 모른다 이렇게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러면 요놈에서 거꾸로 이것은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놈이란 말이에요. 그럼 원래 건 뭐였을까라는 거예요. 원래 것은 뭐였을까요? 그러면 x제곱의 2분의 1이었겠죠. 그 다음에 요놈 뭐겠어요? 빼기 2x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그 다음에 요것은 뭔지 알 수가 없는 거죠. 원래 함수는 이렇게 생겨 먹었을 거 아니에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습니까? 자, 그러면 0부터 4까지 얘를 적분하라는 것은 자, 여기서 보면 이래요. 자, 0부터
4가 될 때까지. 지금 이 식이 뭐가 됐냐면요. 2분의 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뭔지 모르는 뭔가가 있었다는 거예요.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두 가지 의미를 잘 아셔야 돼요. 여기 있는 식에서는 자, x-2라는 그래프를 그려놓은 식에서는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이것의 y값 곱하기 dx가 되는 거예요. 이것의 y좌표 곱하기 dx, 이것의 y좌표 곱하기 dx, y좌표 곱하기 dx니까 결국은 가로 곱하기 세로의 개념이 되죠. 그럼 이것은 무슨 개념이 되냐면 넓이 비스꼬름한 개념이 되죠. 왜 내가 비스꼬름이라고 얘기를 했을까? 좌표가 마이너스면 이 밑에 있는 애들은 넓이의 부호가 반대로 나올 거예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당연히 넓이의 부호가 뭐로 나오겠어요? 당연히 플러스로 나오겠죠.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러면 이걸 여기서 이 식이 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문제를 푼다면 하영아? 얘도 나중에 유튜브 수익금이 생기면 나눠주도록 할게요. 너하고 재현이하고 둘은 나눠줘야 돼요. 하도 등장을 많이 해서. 이거 접근하면 얼마일까요? 0입니다. 이해하셔야 되는 게 이거예요. 이 넓이랑 이 넓이랑 어떠죠? 같죠? 근데 이쪽 거는 마이너스고 이쪽 건 뭐죠? 플러스죠. 그럼 당연히 적분하면 뭐 나올 수밖에 없어요? 0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럼 여기서 볼게요. 그러면 여기에서 놓고 보면 무슨 얘기가 되냐면 0부터 4까지 변할 때,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0부터 4까지 dx분의 d에 여기가 2분의 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c를 미분한 놈이 이거잖아요. 얘를 미분하면 이거잖아요. 왜 dx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dx랑 dx랑 뭐 된다고요? 약분이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 얘기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증가량이에요. x가 0부터 4까지 변할 때 이 함수의 y값, y는 이잖아요, 얘가. 이 함수의 y값의 변화량들을 다 더해달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럼 얘가 0일 때 얼마였냐면 0 넣어보세요. 0 넣어보니까 뭐 나와요? C가 되겠죠? 자, 4 넣어보세요. 4 넣으면 C죠? 그럼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란 얘기잖아요. 둘 다 똑같은 C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증가한 양은 감소했겠죠? 근데 그만큼이 올라갔으니까 여기 Y값이 같으니까 이 값은 뭐가 되는 거죠? 0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무슨 얘기가 되냐면요. 자, 인티그랄 안에 있는 요놈은 뭔가의 프라임인데 이거를 얘의 그래프를 갖고 놓고 보면 넓이 비스꼬름한 개념이어야 돼요. 근데 그러면 얘가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거니까 그러면 이걸 위에 있는 원래에 있는 함수의 개념에서 놓고 보면 y값과 y값의 차이를 얘기하게 돼요. 길이를 얘기하게 돼요. 여기가 2인 거 동의되세요? 자, 문제를 바꿔내겠습니다. 여기다 절대값 지어놨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이제 하수와 고수의 차이가 딱 드러나요. 하수. 물론 나중에 저거 하수로 풀어요. 절대값이니까 꺾어 올렸겠죠. 0부터 4까지 적분하라는 얘기죠. 맞죠? 절대값을 적분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곱하기 이거 하면 이것은 넓이 비스꼬름한 개념이 아니고 그냥 넓이가 돼버리겠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그냥 넓이 개념이 되겠죠? 아까 마이너스의 넓이에 있던 놈이 뭐로 바뀌어요? 플러스로 바뀌겠죠? 절대값이 되면? 여기까지 일단 이해됐어요?
그럼 여기가 2였고 여기가 2였으니까 2는 4, 넓이가 2고 넓이가 2였으니까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당연히 뭐 나오겠어요? 4가 되겠죠. 그래서 넓이를 구할 수 있으면요. 적분 계산 안 해주셔도 돼요. 넓이만 알면 되는 거거든요. 넓이를 구하려고 적분을 하는 건데 넓이를 알면 뭐하러 적분을 해요? 뭐하러 계산을 해요? 당연히 넓이에서 개념이 끝나는 거란 말이에요. 고수들이 볼게요. 이놈은요 이제 고수의 풀이에요. 이놈은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놈이라고 그랬죠. 인티그랄 안에 있는 것은 분명히 뭔가가 미분돼서 나온 놈이에요. 그럼 무슨 얘기? 0부터 4까지 dx분의 d에 아까 요거 있죠? 2분의 1 x제곱 빼기 2x 플러스 c가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는 거죠. 0부터 4까지 변하는 거에 dx는 당연히 양수가 될 테니까 얘랑 약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이것의 변화량들의 절대값을 더해달라는 얘기가 돼요. 그렇죠? 자, 여기서 볼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마이너스로 내려가죠. 그러니까 아까 마이너스였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로 올라갈 거 아니에요? 자, 여기다 2 넣어보세요. 2 넣어보면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나오게 되죠. 맞잖아요?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2 플러스 c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올 때 얼마가 줄었죠? 마이너스 2가 줄었죠. 2가 줄었죠. 그럼 마이너스 2가 될 거 아니에요. 증가량들의 합은. 그쵸?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플러스잖아요. 근데 지금 뭐 해달라고요? 절대값을 더해달라고 그랬죠.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마이너스 2였잖아요. 근데 절대값이니까 이건 뭐가 돼야 돼요? 2가 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도 절대값이니까 뭐겠어요? 2가 되는 거죠. 그럼 두 개 더하니까 당연히 뭐가 나오게 돼요? 4가 나오게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제가 요것에 대한 문제는 제가 따로 또 한번 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저 같으면 꼭 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자, 근데 그러면 여기서 일단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하는 개념을 쓰기 전에 뭘 연습을 시키냐면요. 원래 거를 찾아낼 거냐라고 하는 문제를 내요. 자, 그럼 문제에서 봅시다. 인티그럴 써놓고 f'x에 dx가 있었어요. 자, 이 문제가 왜 나오는 건지 잘 보세요. 제가 인티그럴 안에 있는 애는 무조건 뭔가가 뭐 되는 놈이라고 했죠. 미분돼서 나온 놈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제가 프라임이라고 써놓은 거예요. 그러면 이놈을 원래대로 돌아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fx가 나오는데 뭘 책임 못 지죠? 상수를 책임을 못 져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요걸 식으로 써볼게요. dx분의 dfx죠. 제가 그래서 이거 약분해가지고 y의 길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잖아요. 맞죠? 이게 f'x죠. 이해되셨어요? 자, 이거를 갖다가 이렇게 두세요. dx분의 dfx dx 이렇게 쓸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잘 보세요. fx를 뭐 하는 놈이죠? 미분한 놈인데 그 놈을 뭐 했죠? 적분을 했죠. 그러면 원래 함수가 fx였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얘로 올라가야 돼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근데 그 다음 거 보세요. 이러면 이놈의 원래 게 뭔지 있는지 먼저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여기에 뭔가 나왔는데 원래 게 뭐였느냐라는 걸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앞에다 이렇게 써놓으면 어떻게 돼요? 다시 미분하라는 얘기죠. 미분하면 fx로 돌아와야 되죠. 그럼 요 놈은 fx가 되는데 자, 중요한 거 여기 c가 생겨요, 안 생겨요? 요건 안 생겨요.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적분적인 이제 적분이 들어간 상태에서 문제를 볼게요. 자, f'x가 x제곱 빼기 2x 플러스 3이다 이렇게 생겨 먹었다고 칩시다. 적분까지 배운 상태에서의 관점은 뭐였냐면 이거 fx를 여기서 구하려면
이게 fx가 뭐 된 거지? 미분된 거죠. 그러면 양변에 뭐 해주라는 얘기예요? 적분을 해주면 fx에 관련된 식으로 쓸 수가 있죠. 그럼 자, 인티그랄 dx를 해준단 말이에요. 이렇게. 여기까지 일단 이해되셨어요? 근데 어떤 놈을 적분을 했더니 이렇게 되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럼 어떤 놈을 적분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서 fx를 구하고 싶으면 양변을 뭐 해주면 되죠? 미분을 해주면 되죠. 자, 그래서 부정적분이 처음에 묻는 모든 문제들이요, 다 이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인티그랄 안에 dx분의 dfx의 dx라고 써놓는 이유가 뭐냐면요, 여기가 프라임 x잖아요. 제가 근데 원리 설명할 때 뭐라고 그랬냐면, 인티그랄 안에 있는 모든 것은 뭔가가 프라임된 거다, 미분된 거다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제가 초반에 계속 나옵니다. 자, 이제 문제로 들어가서 문제 풀면서 정리할게요. 자, 어디 거를 보실 거냐면, 자, 322쪽을 갈게요. 자, 함수 fx에 대해 322쪽에 마플 개념이 긴 1번 문제예요. 자, 함수 fx에 대해서 인티그럴 x 곱하기 f의 x의 dx는 3분의 1 x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1 x제곱 플러스 c더라, 이렇게 됐어요. f의 마이너스 1 값을 구하라 이랬단 말이에요. 자, 문제의 포인트는 어디예요? 여기에. 이것은 뭔가가 미분돼서 나와 있는 놈이 맞죠, 그죠? 근데 여기에 인티그랄이 있잖아요. 그럼 요 안에 있는 놈을 구하시면 양변을 뭐 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미분해주면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는 아예 독해처럼 이해하셔야 돼요. 인티그랄이 있으면 부정조건 인티그랄이 양변 미분해주면 돌아간다,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자, 그럼 양변을 미분해주면 x 곱하기 f의 x는 여기는 x 제곱 플러스 x 이렇게 나오겠죠? 여기까지 되셨습니까? c가 생겨요, 안 생겨요? 안 생기죠? 마지막이 미분으로 끝나면 요 놈을 그대로 쓰면 된다. 여기 지금 정리하셔야 되는 건 그거예요, 이게. 자, 그럼 여기다 옆에 마이너스 1 집어넣으니까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여기겠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이 나오고. 근데 여기서 나 왜 x로 안 나눌까? 저는 그런 거 되게 주저합니다. 왜 x로 나누려면 x가 뭐가 아니란 소식이 있어야 되죠. 0이 아니란 소리가 있어야 되니까요. 이런 거 구하실 때는 그냥 넣어서 풀어버릇 하시는 게 좋아요. 자, 두 번째 문제 볼게요. fx가 이렇게 생겨 먹었어요. 그럼 양변을 뭐 해야 된다는 얘기네요? 미분해 줘야 된다는 얘기 동의되지? 하영아. 자, 그럼 f'x는 뭐가 될 거냐면요, x제곱 세제곱 빼기 3x 플러스 4 상수는 없어도 되는 거죠. 왜냐면 적분 다음에 미분을 했으니까. 자, 얘는 이렇게 됐을 거고요. 자,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f의 2 플러스 h 빼기 f의, 지금부터는 행복하셔도 됩니다. 이거 몽땅 다 로피탈 때리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기 편미분 막 써주셔도 돼요, 이제. 이제 여러분들이 영원히 그곳에 원리를 묻는 문제를 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편미분 막 써도 되고요. 자, 이거 그냥 h에다 0 집어넣으니까 0분의 0이니까요. 로피탈 쓰게 되니까 1분의 f'2가 됐겠죠? 여기까지 큰 문제 없죠? 여기다 2 집어넣으시면 8 빼기 6 더하기 4 해서 답이 6이라고 나오게 되죠. 아무 문제 없죠? 자, 문제 하나만 풀고 갑시다. 어디 거를 갈 거냐면 599번 문제 풀어봅시다. 풀어보세요. 하영아.
자, 599번까지 큰 문제 없죠? 자, 위에 거는 양변을, 왼쪽 거는 양변을 미분하면 fx는 하고 미분한 값이 나올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1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2라 그랬으니까 아마 a 값이 쳐 나올 것 같습니다. 아무 문제 없죠? 자, 밑에 있는 600번 문제 갈게요. 자, 해보세요. 600번. 자, 일단 첫 번째 얘기가 이것의 여기 포인트는 여기죠? 그럼 양변을 뭐 하시면 됩니다. 미분하시면 되죠. 그럼 1-fx 나왔을 거고 요 놈은 미분해 주니까요. 뭐 앞에 거 뒤에 거 하든 아니면 곱해서 미분을 하든 어쨌든 미분을 해서 정리를 했고요. c는 무조건 없어졌겠죠. 자, 그럼 이렇게 생겨 먹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문제 하나가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fx는 1, 2, 3 이렇게 될 거고요. 여기는 당연히 0이겠네요. 그죠? 맞죠? 자, 극대값과 극소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면 결국 0 넣었을 때 여기가 1이니까 합은 2겠죠. 3차의 성질을 알고 있으면 이건 되게 쉽게 풀잖아요. 물론 프라임에서 이거 구하고 이거 구해서 더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3차의 성질에서 제가 요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여러분들한테 미분할 때 굉장히 고난이도로 얘기했던 모든 풀이들이요. 적분에 다 써져요. 계속 써줍니다. 자, 넘어갔어요. 자, 323쪽이요. 자, 마플 개념 익힘 1번 문제는 자, 여기 1번하고 2번 문제 딱 하나예요. C가 생기느냐 안 생기느냐인데 자, 1번 문제 볼게요. 함수 fx에 대해서요. 적분을 한 다음에 미분을 했어요. 지금 중요한 게 그거죠. 적분을 먼저 한 다음에 미분을 하면 얘기는 그냥 x 곱하기 fx가 그냥 남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3x제곱 플러스 x다 이렇게 떨어져야 된다는 얘기예요. 큰 문제 없죠? 여기다 2 집어넣는다니까 2 집어넣으시면 게임 끝난 거죠. 아무 문제 없을 거고요. 자, 밑에 있는 문제는 뭐냐면 fx가 인티그럴 쓰고 dx분의 d 쓰고 여기가 4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3이 있고 dx가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럼 이거는 미분을 먼저 한 다음에 나중에 적분을 했죠. 미련맞게 이거 미분한 다음에 다시 적분해줘봐서 이리로 돌아와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 fx를 요거 두 개는 자 4x의 제곱 빼기 5x 플러스 3 아니에요. 요게 아니에요. 뭐가 생겨야 된다 그랬죠? c가 생겨야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여러분 여기서 c가 이렇게 생기잖아요. 여러분 여기 이거 조심하세요. 여기에 c가 생기면 3 더하기 c라고 쓰는데 그걸 의미가 없어요. 그냥 c라고 상수는 c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니 3 더하기 모르는 거나 똑같은 얘기거든요. 그냥 모른다 이렇게 해버리니까 숫자는 그냥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럼 이 c가 변수냐의 문제예요. 그렇진 않아요. 단지 알려지지 않았음 이런 뜻이 되는 거니까요. 그럼 얘가 언제 상수가 되냐면 이거 처리 잘 하셔야 돼요. 적분상수긴 한데요. 요 놈이 상수로서 어떤 숫자로서 의미를 가질 때는 이러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예요. 이러한 조건이 주어지면은요. 이거는 모름이 아니라요. 0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 0 넣었을 때 1이 나와야 된다니까 여기다 뭐라고 쓰시면 됩니다. 1이라고 써주면 요건 상수가 됩니다.
그렇죠? 자, 그래서 처음에 모름할 때 하고요. 어떤 걸 줘서 그럼 이 값을 적분상수를 구해야지 할 때하고는 달라요. 그때는 구하게 되면 특정한 하나의 상수만 나와야 되니까요. 그때 C를 구해내셔야 돼요. 자, 그러면 마이너스 1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큰 문제 없죠? 자, 여기서 두 문제만 풀고 갑시다. 자, 602번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자, 포인트 뭔지 아시겠죠? 미분담이 적분해, 적분담이 미분해에 따라서 여기 C가 생기냐 안 생기냐인데 1 더하기 C라고 쓴다고 해서 틀리진 않습니다만 그냥 이거를 그냥 C라고 놓으셔도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차피 함수니까. 그렇다면 이것도 없어져도 별 상관이 없어요. 저는 그냥 이렇게 풀어버리고 맙니다. 자, F의 1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1 집어넣으니까요. 3 빼기 1은 2 곱하기 F의 1이 3이라고 그랬으니까 3 빼기 3 더하기 C가 나오게 될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2가 됐을 거고요. 여기는 6이고 3이 됐으니까 C는 그럼 마이너스 1이겠죠. 이렇게 됐을 거예요. 자, 근데 F의 0이 얼마냐 그랬으니까 여기다 다 0 집어넣어 주니까요. F의 0은 2F의 0 빼기 1이다. 이제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넘어가니까 1이라는 답이 나오네요. 큰 문제 없으시죠? 제가 상수 처리하는 거 잘 보셔야 돼요. 괜히 이거 C에 대해서 정립이 잘못되어 있으면 부정적분에서 C에 대한 정립이 잘못되어 있으면 되게 어려워져요. 어떤 C가 하나 들어있으면 상수를 책임 못 짐이니까요. 상수를 싸그리 몰아서 책임 못 짐 이래버리시면 돼요. 자, 이제 근데 문제는 이거죠. 이제 응용 문제 되는 게 603번에 자, 1번, 2번에 관련된 문제인데요. 자, 1번 문제 풀어보세요. 쉽지 않아요. 별표 치시고요. 603번 다 별표 쳐놓으세요. 아마 여기서 여러분 부정적분에서 틀린다 그러면 여기서 틀릴 거예요.
일단 이 문제에서 처음에 보여주는 데는 여기거든요. 그쵸? 그러니까 양변을 뭐 해줘야 되냐면 미분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무슨 식이 나오냐면 f'x는 x 곱하기 gx고 c도 없어요. 깨끗하게 떨어지는 거예요. 자, 이놈을 적분을 해준다라고 치면, 자, 만약에 이제, 자, if 여기를 보고서 적분을 해버리게 되면 양변을 적분하게 되면 fx 빼기 gx라고 하는 것이 적분을 해주니까요. x의 4제곱 플러스 x의 제곱 플러스 c가 생겨야 돼요. 이렇게. 문제는 여기 f'x 값이 x랑 gx에 관련된 식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 fx, gx 해가지고 이걸 연결할 방법이 없는 거죠. 그렇게 되잖아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여기서 다시 미분하는 수밖에 없으니까 이것을 해봤자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근데 습관적으로 한번 하게 되겠죠. 했는데 뭐가 안 나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양변을 다시 미분했다라고 치면 그럼 원래 여기서 미분한 거랑 똑같은데요. f'x 빼기 gx는 다시 미분하니까 4x 세제곱 플러스 2x로 돌아왔겠죠. 이렇게. 자, 이 문제가 어려운 건 여기에요. x'x가 x 곱하기 gx다라고 주어진 식이니까요. 얘를 x 곱하기 gx 빼기 g'x는 4x 세제곱 플러스 2x다라고 하는 식이 성립이 되죠? 이렇게 성립되죠? 나 이거 분명히 미분할 때 얘기했어요. 내가 이거 뭐라 그랬더라? 이거 문제 딱 나오자마자 이거 뭐라고 내가 독해법 알려줬어요. 이거 뭐라 차수 체크 비는 거예요. 미분할 때 내가 뭐라 그랬지? gx랑 f랑 f'이 같은 식에 동시에 나오면 뭐 해야 된다 그랬죠? 차수 체크해야 된다 그랬어요. 내가 그때 그랬잖아. 수능 2번 봐서 다 만점 맞은 놈이 질문한 거 유일한 게 하나 그 놈이라고요. 자, 그래서 그거 독해로 알고 있어요. gx 있고 g'x 같이 있잖아요. 같은 식에 같이 있으면 차수가 체크돼야 돼요. 그럼 gx는 몇 차일까? 2차일 수밖에 없죠. 2차여야 얘가 3차가 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프라임 x는 1차일 수밖에 없는 거니까 그래서 얘가 만족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gx는 2차여야 돼요. 자, 그러면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라고 놓고 풀 건데 여기다 x를 곱해서 4x 세제곱이 나오려면 여기는 4일 수밖에 없죠. 맞잖아요. 그러면 얘랑 x를 곱해볼게요. 그럼 4x의 세제곱 플러스 bx 제곱이 되겠죠. bx의 제곱 플러스 cx가 될 거예요. 빼기 g'x는 뭐가 될 거냐면 g'x는 8x 플러스 b가 되겠죠. 그럼 여기다 마이너스 8x 빼기 b를 했더니 4x 세제곱 플러스 2x가 되었다라는 얘기가 되죠. 근데 그럼 여기 제곱이 없잖아요. 그럼 제곱이 없어야 되니까 b는 뭐네요? b는 0이라고 나오죠. b는 0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b가 0이니까 이 조건 없어졌을 거고요. b는 0이니까 없어졌을 거고요. 그 다음에 x를 봤을 때 여기가 2가 나와야 되니까 c는 뭐였네요? c는 10이었대요. 자, 이 문제가 왜 어려울까요? 이거 프라임에서 문제를 풀 것이냐, fx에서 식을 세울 거냐의 문제인데 fx에서 여러분 식을 세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fx가 곱하기의 적분법이잖아요. 여러분 곱하기의 적분법 여러분 못해요. 이게 곱하기가 되어 있는 것의 적분법은요 미적분에 가야 돼요. 수트에서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여러분 적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처리가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건 미분할 수밖에 없으니 식이 이거밖에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쪽을 갖다 미분의 식을 놓고 항등식으로 풀어야 되니까요. 그래서 이거 별표 어려운 거예요. 이거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난이도 높은 문제 나오면 1번 같은 문제가 어렵게 나올 거예요. 자, 하나 더 해봅시다. 자, 두 번째 문제 해보세요. 풀어보세요.